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DI요. DI,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400원에 10%요. 16,400원에 10%의 비중. 자, 일단 DI가 현재가가 14,6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금 손실권에 있으십니다. 자, DI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건 어떤 포인트신가요? 다른 반도체 잘 가는데 그쵸. 오늘도 가다가 이 꼬리만 달고 내려와가지고 네.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반도체들도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자라고 전략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많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봐야 된다. 시청자님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지금 종목 교체가 필요할지. 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이가람 매니저가 오늘도 옆에 있습니다. DI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I는 어떻게 보세요? 기다려볼까요? 교체가 나을까요?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DI가 왜 최근에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좀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지금 DI의 제가 공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분기보고서 보게 되면 DI가 있고 그 아래에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고요. 디지털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SK 쪽에 대한 밸류체인인 건데 이 회사가 지금 원래 일본에는 이제 어드밴스 테스트라고 해서 HBM 쪽을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하이닉스에 납품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 수주 공시를 보더라도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HBM에 대한 웨퍼 테스터에 대해서 공시가 올라왔던 적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SK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달리 올해의 주가 추이는 굉장히 잘 못 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번에 DI라는 기업이 있고요. 새롭게 다른 기업이 있는데 유니테스트라고 해서 새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랑 검사 장비 쪽 경쟁이 붙었는데 DI의 자회사가 약간 밀렸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유니테스트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HBM4에서 같은 계열의 검사 장비를 경쟁사가 먼저 퀄 통과를 받아놨고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약간 늦게 받는 상태다 보니까 선점을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DI는 약간 후발로 약간 뺏길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HBM4가 약간 늘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 종목이 다른 반도체 대비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못 나간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HBM3 쪽에서의 장비 나가고 있는 상태고 4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는 있어요. 지금 솔밴더에서 듀얼 밴더 바뀌는 거다라는 정도인 거라서 아마 충분히 매수가 정도인 16,400원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전에서 팔아서 딴 거를 산다라고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종목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와 있고 못 올라와 있는 거에서 키 맞추기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팔고 반도체 딴 거 사이가 되게 좀 모호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반도체에 보신 거면 DI 그냥 들고 계시면 충분히 매수가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왔을 때 조금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I에 대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노머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36,000원에 20%요. 36,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노머스를 매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네. 8월 19일 날인가 저 매수했거든요. 네. 한참 엔터요?
엔터 그거를 갖다가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엔터가 8월 중순에 워낙에 좀 잠깐 잘 갔었던 타이밍이 있어서 노머스도 그때 사실 가장 좀 잘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방송에서 많이 노출이 돼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엔터에 대한 전망 지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한한령 이야기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자, 엔터 이야기 제가 박철순 대표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보셨을 때 노머스 또 잘 올라갈 때 엄청 잘 올라가잖아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들고 가야죠. 들고 간다. 네, 이게 지금 뭐 펀더멘탈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노머스 지금 사신 날짜를 보니까 이날 K 컨텐츠의 어떤 글로벌 확산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인터주가 다 올라갔던 것 같은데 노머스도 그중에 대표 종목입니다. 지금 빼놓으면 안 되는 종목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K 엔터들, 컨텐츠들이 확산됐을 때 특히나 아티스트들이 확산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디어유랑 항상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사실 고점 찍고 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을 최근까지 보시면 상반기 때 실적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지금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82억 원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상반기 만에 지금 보니까 88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찍혔어요. 그만큼 전체 영업이익을 올해 단 2분기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선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국 쪽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도 작년보다는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 7월 말 8월 초에도 그랬지만 121선까지 내려왔을 때 항상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까운 상황이니까요. 3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일단은 지금 선이라면 지지선 만들고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점까지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만 6천 원이 지금 매수가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정도까지 가면은 다만 또 저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만 8천 원 정도까지 가면은 혹시라도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셔서 10%만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뚫고 갈 것 같아. 드디어 수익이 늘어나겠구나 하다가 또 만약에 고점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면 다시 또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절반만이라도 약수익을 챙겨 놓으시면 조금 밀려 내려왔더라도 추가 매수를 다시 평단을 더 지금보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8,000원 선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줄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JYP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도 특히나 기획사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머스 전략까지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엔터가 또 요새 유난히 또 가볍게 툭 하면 쭉 하고 아주 잘 올라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잘 기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전화 연결 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4만 7천원, 44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15%. 15%. 네. 어머님 40만 원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네. 야, 정말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0만 원 위로 알테오젠을 사는 게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또 매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애를 네. 항상 두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 있으셨다. 예, 네. 사고 팔고 해가지고 예. 이번에 샀는데 이게 오늘 50만 800원까지 갔다 왔는데 맞아요. 근데 더 갖고 알았더만은 내려와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죠. 또 네. 알테오젠의 이 목표가를 잘 알고 나면은 나중에
또 어머님처럼 50만 원 넘어서도 알테오젠을 내가 신규 매수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마침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이 잘 감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가 어머님 네. 또 알테오젠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네. 매니저님 목표가 얼마로 봐요? 목표가요? 예, 알테오젠 목표가. 야, 목표가를 사실 정하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알테오젠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목표가를 정해 넣어도 그 자리에 올 것 같고 그거 또 넘어가면 또 수정해야 돼서 저는 사실 그냥 위로 열고 보고 어디까지 올라갈까만 궁금하지 이거 내가 목표가를 얼마에 팔지? 그걸 지금 굳이 정해놓고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차트를 잠깐 보더라도 저는 사실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차트가 다음 주가 이제 더 좋아. 정부도 예. 다 와가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뚫을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알테오젠하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이거랑 리가켄바이오만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제약바이오 정보 대표적인 거 ABL바이오 다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디니파마 다 뚫고 올라갔고 보르네까지 뚫고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알보리 안에서 다 뚫고 올라갔는데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만 못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리가켄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충분히 9월달, 10월달 사이에 전 뚫고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뚫고 올라가던 알테오젠이 뚫고 올라가던 누군가 뚫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결국은 이제 코스피와 키맞추게 되면서 코스피는 신고가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못 갔거든요. 저는 이거를 결국 바이오가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만 무조건 알테오젠부터 뛰어 올라가야 가능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충분히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특히 수급상황 보더라도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상하펀드하고 외국인이거든요.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23일이면 그래봐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9월 23일 날 전후로 해서 미국 FDA에서 머크사의 그 알테오젠의 SC형이 적용이 된 키트루다가 이제 FDA 허가가 나올 거냐인데 머크사에 따르면 아직 특별한 연락이 오는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머크가 속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뭔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일정대로 잘 될 것 같다는 거라서 지금 특허도 문제가 안 생기고 있고 만약에 FDA 통과가 되면 그다음 10월달 출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 맞춰서 결국은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전 주가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그다음 또 하나 아까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알테오에 추가적으로 SC형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올해에 한 건 또는 두 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밸류를 더 열고 봐야 되는 상태가 될 거라서 저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지금 못 뚫고 있는데 다음 주에 뚫고 올라간다? 그럼 바이오가 다음 주는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서 이번 주가 반도체였다면 다음 주는 바이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알테오젠 신고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포텐이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가람 매니저가 알테오젠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가람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알테오젠 코멘트나 어드바이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 알테오젠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가볼게요. 매수가가 달라요, 이번에는. 아까 채팅창에 저희 햇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알테오젠 매수가가 이제 16만 원, 비중이 60%십니다. 9월 23일, 정확하게 또 일정도 알고 계세요. 9월 23일 알테오젠 승인 여부 궁금하고 그 이후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원래 전화 주셨는데 전화도 창피하시다고 이렇게 문자, 이렇게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까와는 좀 다른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대응 방법 그냥 지켜만 봐도 되지 않을까. 매수가가 너무 좋아서요. 16만 원이면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나 잘하고 있다. 나 칭찬해줘.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너무 잘하세요. 네, 16만 원대 사실 이렇게까지 끌고 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신다면 아마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아마 굉장히 좋게 잘 끌고 올라가실 것 같아서 알테오젠 지금 아마 23일 전후로 해서 뭔가 눌림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통과되고 나게 되면 시장에서 알테오젠은 보통 단기 투자보다는 롱머니 투자가 훨씬 많거든요. 강성 주주도 훨씬 많고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은 밀릴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23일 날에 대해서 뭔가 실패가 되지 않는 이상 아마 지금 상태로 머크 사이의 코멘트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홀딩 과정인 거고요.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일부는 챙기고 보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결과를 보고 파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살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16만 원부터 쭉 갖고 오시면서 그 필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번 그 23일 이벤트에서 이렇겠다 저렇겠다 감이 좀 쓰실 텐데 그 감을 믿으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박철순 대표님 07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진엑스텍입니다. 8,2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입니다. 아진엑스텍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고 2년 가까이 보유 중이고요. 오르면 부분 손실, 매도 후 내리면 재매수하면서 왔어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상담해 주세요. 라고 코멘트도 문자로 이렇게 딱 남겨주셨는데 네. 아진엑스텍은 좀 어떨까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각광을 받아서 짧게 일봉을 보면 좀 치고 올라간 모습은 보이지만 네. 길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동시에. 노란 봉투법 나오고 나서부터 로봇주가 엄청 잘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급등하는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사실 많이 오르진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난달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훨씬 더 마음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워낙 지금 매수한 가격이 최근에 뚫지 못했던 가격대 딱 거기 저항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올라왔을 때도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살짝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다시 손실 구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비중이 4%시기 때문에 만약 현금이 조금만 더 있으시다면 저는 이거 수익으로 오히려 지난번에는 뭐 손실로 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또 추가 매수하시고 이랬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오히려 고점에서 한번 수익을 좀 내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또 저점에서 더 싸게 사고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더 반복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진엑스텍이 실제로 이게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로봇 제어 기술로는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가 벌써 이미 삼성전자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로봇이 판매가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실적도 언젠가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장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점이었던 3월 달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졌죠. 우하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배열이었다가 이제 역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이때였잖아요. 이때 정배열로 해서 역배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했다가 결국은 200에서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또 200에서 맞고 내려오고 또 200에서 맞고 내려오고 근데 이제 드디어 장기 평선들을 단기 평선에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0일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우하향 흐름이 아니라 이제 우상향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업황도 굉장히 괜찮고 시장 전망은 지금 굉장히 밝은 게 로봇주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라는 든든한 고객사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8,500원 정도는 8,400원 정도는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300원이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8,240원이시잖아요. 일단은 8,300원까지 보는데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 10%까지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릴 건데 7,400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이탈하면 일단 냉정하게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선 만들 때 그때 반등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아마 꽤 괜찮은 수익으로 여러 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반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하향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점에서 수익화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면은 매수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그때는 또 한번 현금화 시키시고 다시 저점 만들어서 또 매수하시면서 한 반복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3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매매에서도 충분히 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아진엑스텍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한여름밤의 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일 TNI네요. 매수가 27,450원에 30%의 비중입니다. 어제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손절을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에 좋은 재료라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네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원일 TNI 지난달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관심 있게 한번 봤었다가 또 한동안 9월 들어서 안 봤던 것 같은데 그쵸. 차트가 뭐 짧게 봤을 때는 그냥 미동은 크긴 없는데 근데 분봉으로 보니까 파동이 크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모멘텀 보게 되면 LNG가 약간 유행했을 때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였었고, 또 알래스카 LNG 관련 투자 관련 얘기 나왔을 때도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알래스카 관련 얘기가 전혀 없죠. 한국은 약간 일본은 뭐 계약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주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전혀 알래스카 관련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 LNG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또 선박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선박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LNG 가스선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피팅 배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행자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종목들은 이미 다 또 고가래 때 올라와 있거든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성와인텍, 또 성강밴드, 뭐 태과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다 고가에 있는데, 그와 반대로 관련주다라고 엮여져 있는 원일 TNI 같은 경우는 전혀 못 가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선박 쪽은 아직은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약간 테마선 뉴스 때문에 엮여서 올라간 거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는 건 뭔가 뭐 수주라든지 뭔가가 좀 더 증명이 더 되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가 13,500원짜리 종목인데 여전히 공모가보다 훨씬 위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 물량을 아직도 들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 또 매도가 이렇게 더 나타날 수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안 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 개인만 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뭔가 모멘텀거리가 새롭게 붙지 않으면 좀 더 횡보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더 횡보가 길어진다.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저는 못 견디거든요. 저는 뭔가 좀 사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테마선 종목인데 불구하고 저는 물려가는 건 저는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 만약에 저와 성향이 비슷하시다라고 하시면 좀 기다리기 힘들다 그러면 만약이라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22,000원을 다시 한번 이탈을 시킨다가 되면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22,000원을 지키고 다시 25,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되게 좋은 박스인데 요거 뚫고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는 또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때 매수가에서 한번 비중을 좀 덜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더 강력하게 붙지 않으면 이전처럼 강한 시세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때 뚫고 올라갔을 때 이벤트가 어떤 게 붙었는지 보시면서 일단 매수가 정도에선 한번 비중 줄여놓으시고 대신에 내려왔을 때 22,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꿈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대목이 조금 그래도 기억에 남네요.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에 좋은 재료라. 저도 여기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대로 공모가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6개월 더 지나봐야 되고 한 1년까지 좀 지내봤을 때 얼마나 물량이 좀 출회되는지도 여러 가지 좀 소화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한여름밤의 꿈님 원일 TNI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3가지 방법 있죠? 전화, 문자, 유튜브 3가지입니다. 전화는 0220-4989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늘 2부까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신청하면은 10시 20분까지는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셔도 1부에서 못해도 2부까지도 저희가 함께 커버해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0-4989 문자, 유튜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엔캠을 아침에 77,000원에 매도를 10%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5%, 74,000원 매수해서 15%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 이게
얼만큼은 더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수익을 보신 건 맞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10%를 조금 매도를 했어요. 일부. 네. 수익 보고 이제 일부러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74,000원, 현재가 77,300원. 일단 수익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와, 또 거래 참 잘하세요. 오늘 매수하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을 보셔서 네. 아니, 오늘 매수한 게 아닌데. 오늘 파셨다고요, 그러면? 매도를 10%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5%가 또 남아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좀 더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 8만 원 중반에 팔고 싶은데 그게 네. 가능한지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더 길게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또 2차전 지수 잘 아시잖아요, 박철순 대표님. 가지고 일단 가야죠. 간다. 네, 일단은 시세가 나왔을 때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끌고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NKM 아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좀 낮은 가격에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맞아요. 맞죠? 그래서 네. 지금 일단 그래도 잘 파신 것 같아요. 급등한 이후에 오늘 또 내일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다시 또 매수가까지 내려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일단은 수익권에서는 절반 정도를 파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래야지 네.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엔캠 같은 경우 사실 뭐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면 답은 없죠. 아직까지는. 2차전지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전해액 쪽에서는 뭐 글로벌 선도기업 중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한 기업이기도 한데 업황이 안 좋은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 중국 쪽에 이제 전해액을 수출했다라는 거 한 6,800톤인가요?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배터리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캐파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해액을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사실 지금 주도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쉬다가 반등이 다 같이 나왔지만 언제 또 이제 흔들릴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들을 눌렸을 때 한번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전고점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다행히도 이제 21선은 위에 살짝 안착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 저항은 없는 상태고 그나마 있는 저항대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긴 막대기 보이시죠? 가장 긴. 그래서 제 1매물대가 지금 85,000원 정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5,000원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장중에 보기 좀 어려우시면 저라면은 한 8만 원, 82,000원, 85,000원 이렇게 15% 갖고 계시니까 5% 개장하자마자 걸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저항받고 좀 밀려 내려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2차전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 확률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개장하자마자 걸어놓으시고 체결되면은 어차피 수익이잖아요. 나오셔서 오히려 조금 지금 실적이 나오는 저평한 종목들 아직 반도체 장비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른 섹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좀 묻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실적이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더 안정적이니까요. 일단은 실적주로 좀 교체 매매를 수익화하시면은 옮기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을 현재 구간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 내에서는 좀 보시고 이 달이 바뀌면은 이제 4분기에 들어가서 3분기 실적을 봐야겠죠. 그때는 교체 매매를 권한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전화 주셨습니까? 네, 카카오뱅크이고요. 카카오뱅크 매수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33,000원에 20%입니다. 33,000원에 20%. 자, 혹시 매수하신 시기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6월 말에 했습니다. 6월 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6월 말이면은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때가 이제 최고가 이후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최고가 부분에서는 이 최고가를 놓치셨는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최고가에서 매수했는데 물타기 해서 이 가격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을 또 한번 잘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랑
매니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가 25,300원.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카카오뱅크도 뭐 성에 차지는 않죠. 이 정도 상승률로는요. 앞으로 상승률은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어때요? 카카오뱅크는 그걸 좀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을 엮이면서 카카오페이 때문에 올라갔던 카카오 그룹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카카오페이가 많이 올라갔었고 그냥 카카오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카카오페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거 이외의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올라갔던 하루가 나타나주긴 했었습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올라갔지만 카카오페이가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조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카카오가 좀 많이 올라와 줬는데 물론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9월 23일 날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프 카카오라고 해서 오픈 AI와 함께 만들고 있는 AI 관련된 것을 9월 23일 날 발표하는 자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거 앞두고서 이벤트 코인으로 만약에 카카오가 다시 한 번 더 발동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카카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 그룹사가 다 같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3일 날까지 카카오뱅크와 아무 상관은 없지만 카카오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룹주가 동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놓고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가 아닌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 2022년도에 내려온 다음부터 1년, 2년, 3년째 박스를 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자리 2만 원대에서는 항상 별류 바닥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던 안 나오던 실적에 쇼크가 나와도 2만 원을 항상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는 뭐가 나와도 안 깰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진짜로 내년까지 상승을 더 보여준다가 되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결국 카카오뱅크도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왔듯이 자리 한 번 더 올라온다가 되면 충분히 또 4만 원과 3만 원대 사이는 한 번은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힘은 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더 비중을 늘리시는 건 저는 결사 반대할 거고 그냥 한번 묻어놓고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악재가 나올 것도 없고 그냥 호재가 조금만 나와서도 한번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카카오 그룹사 안에 있는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PBR이 약간 높은 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있고 주주하는 책도 약간 약한 면이 있다 보니까 덜 가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뭔가 내년도까지 또는 올 연말까지 봤을 때 증시가 더 좋아진다가 되면 결국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니까 일단은 좀 냅둬놓고 남은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시고 이 종목을 일단 홀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들어와 있네요. 박철순 대표님. 신테카바이오입니다. 매수가 1,300원, 비중은 5%. 물어보시는 게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테카바이오가 유상증자 323억 규모의 유증 결정을 했습니다. 본장에서는 한 2% 좀 안 되게 빠졌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19.35%. 신테카바이오의 이 유상증자의 이유를 보니까 채무 상환 자금 등 320억 원을 조달하고자 여기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장마감후에 유증을 하는 종목들이 좀 유난히 많아져서 힘드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애프터마켓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주 배정하고 실권주 같은 경우는 다시 공모가 들어가겠지만 일단 지금 이미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 내일 정규장에서는 개파락 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매수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갖고 계신 그래도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려올 만큼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티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유상증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3,500원대 중반대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해야 된다. 평단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종목 교체를 하실 수 있다.
난 냉정하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라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ADC 관련해서 리가캠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넥라자 기대감이 있죠. 알토딘 같은 경우도 키트로다 FDA 허가 기대감이 있죠. 지금 실적 나오고 기술 출이라든지 이런 이슈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파신다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버티시다가 만약에 그래도 유상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왔는데 못 버티겠다 해서 팔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모드 때 파시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지금은 악재가 터졌을 때는 매도해서 더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군으로 같은 제약 바이오로 옹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요새 좀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도 네. 최근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우리 이거 정말 싹 다 재투자할 겁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등을 한 종목들이 최근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채무 상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월요일에 피해가 더 막심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적자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공시가 나오면은 채무 상환이에요. 보통 왜냐하면 고금리로 빌렸던 차입금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금리로 여기를 이제 가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변동성이 커지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들 업황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 반도체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설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 이런 건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호재지만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피하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외에도 이가람 매니저님도 다음 주 전략 좋은 종목 잡아가려면 어디 가야 되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네. 저는 공개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에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밤 9시에 할 건데요. 다음 주에 주간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일주일간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이벤트 거리 알려드리고 이벤트에 맞는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일요일날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그림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딱 마무리하고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월요일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 보러와 1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뵈시죠.